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우책입니다. 이 토요일 밤이죠. 이 어김없이 창밖에는 집회로 인한 소음이 가득합니다. 바로 조국소 촛불문화제에서 나오는 북소리와 함성입니다. 직선거리로 200~300m 정도 떨어진 데다가 빌딩이 가로막히는데도 저 소음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조국소 촛불문화제 정식 명칭은 검찰개혁 촛불문화제입니다. 놀랍게도 조국소와 검찰개혁을 동일시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랬죠. 그런데 검찰개혁은 명분이고 조국소의 방침이 찍혀있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몇몇 언론이 조국소 촛불문화제로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겁니다. 우연인지 지난번 집회 때처럼 오늘 또 정경심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아침 9시부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벌써 4번째 조사이죠. 검찰은 동양대에서 반출한 노트북의 행방을 쫓고 있는데 알려지기는 아직 정경심은 노트북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하는군요. 이 노트북에 정경심이 딸에게 준 표창장을 위조한 증거가 담겨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어떻든 촛불 시위는 또 때마침 열린 셈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집회를 개최한 단체인 범구민시민연대는 일단 촛불 집회는 더 이상 열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유가 몹시 궁금하군요. 작은 문제는 아니겠죠. 언뜻 광화문 집회와 자꾸 비교가 되는 데다가 서로 반작용으로 집회가 커져가는 것도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를 보면 그 단체는 검찰이 검찰개혁 요구에 상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때는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군요. 검찰이 말도 안 되게 조국을 기소한다면 곧바로 다시 모을 수 있다고 음포를 놓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검찰개혁 요구에 상응하는 모습은 곧 조국을 기소하지 않는 일이 되는군요. 하긴 지금까지 나온 검찰개혁 방안이 아닌 다른 방안이 또 있다면 그건 아마도 국회에서 입법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겠죠. 아니나 다를까 오늘 아침 조선일보 일면에 기사가 눈을 끕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검찰 힘 빼는 여 공수처법 29일 강행선언.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어제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법이죠. 이른바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최대한 빠르게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혔는데다가 이인영 원내대표가 검찰 사법개혁 D-18일이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날짜도 문제가 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의 규정에 의하면 법사위의 자구심사 기간을 생략할 수 있다고 보아서 이 10월 29일에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는 게 지금 민주당 생각인데요. 야당은 그건 일방적인 계산법이라는 거죠. 법안은 아무리 빨라도 12월 3일이 되어야만 상정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숙려기간은 12월 3일 돼야만 끝난다. 그래서 한국당과 같은 의견을 표명했군요. 또 하나 문제가 있죠. 원래 한국당을 뺀 여야 사당이 합의하기로는 연동형 비례제가 들어있는 선거법을 먼저 처리를 하고 그 뒤에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처리하기로 했었는데요. 이 때문에 민주당과 공조를 했던 야 3당들도 조국 사태를 듣기 위해 사당 공조를 깨자는 것이냐며 일제히 반발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민주당 편을 다 들어줬던 정의당마저 이제 와서 순서를 바꾸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니 아마도 이 연동형 비례제 이걸 먼저 선결 처리하지 않고는 민주당의 생각은 일장춘몽이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서두른 걸 의심하는 건 언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국 일가의 비리 의혹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 국가적 혼란을 공수처법 통과로 덮으려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죠. 조선일보는 사면 헤드라인을 조국 지키기 급한 민주당, 야 3당과의 선거법 우선 약속을 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상정을 통해 국민적 관심을 조국 일가에 대한 의혹에서 검찰개혁으로 돌리려 한다고 보는 겁니다. 더욱이 공수처가 뜨면 검경의 수사 중인 사건도 언제든지 공수처가 입송을 요구할 수 있어서
검찰의 조국 관련 수사를 공수처가 다 가져갈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공수처 검사들은 지금 상황에선 친여 법조인 예컨대 민변 출신으로 채울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아마 그렇게 된다면 조국 일가는 최소한의 처벌로 면죄부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또 아침 신문은 조국에 관련된 기사로 빼곡이 도배되어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일면 헤드라인을 조국 가족, 계좌 추적 법원이 다 막았다로 뽑았습니다. 일종의 특종이죠. 조국 일가 수사가 시작된 지 46일이 된 어제 11일까지 조국 정경심 부부는 물론 자녀들에 대한 계좌 추적 영장을 여러 차례 청구했는데 법원이 모두 기각했다는 기사입니다. 도로에 관련된 수사를 하면서 가장 기초적인 계좌 추적을 못한다는 건 그 수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인지 검찰에서는 법원이 사실상 수사 방해하는 게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 조국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자금 흐름은요, 계좌 추적 없이는 알 수 없는 문제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른바 조국 펀드에 들어갔다는 20억 원의 출처가 어딘지 모른다면 검찰은 사모펀드 수사에서 한 발도 더 못 나갈 겁니다. 또 코링커피를 운영한 조범 등이 횡령했다는 72억 원 중에 일부가 정경심에게 흘러간 단서를 포착하고도 계좌 추적을 못한다면 결국 아무런 소용이 없겠죠. 웅동학원 재산 빼돌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995년부터 98년까지 웅동학원이 은행에서 대출받은 35억 원 등 이 웅동학원 재산이 조국 펀드로 흘러간 증거를 찾으려면 계좌 추적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도 법원이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고 하니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 궁금하군요. 설마 또 사생활 침해니 하는 구태 의연한 이유를 대지는 않을 테니까 말입니다. 만약 다른 이유가 없다면 법원이 조국 가족을 특별히 보호해야 할 특단의 사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조선일보 사실 제목은 그래서인지 계좌 추적 영장도 기각, 코드사법부 앞세워 조국 구하나입니다. 자, 이번엔 동아일보를 잠깐 보겠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가 버닝썬에 연루되어서 이번에 구속된 윤규건 총경에게 검찰이 대립하는 구도를 진작 만들었어야 하는데 라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게 헤드라인입니다. 좀 복잡하죠? 이 사정을 알아보면 이렇습니다. 얼마 전에 알선수재로 구속된 인물이죠. 버닝썬 유착 의혹 수사를 앞둔 윤규건이 민정수석실 관계자에게 언론 기사를 하나 링크를 해서 보냅니다. 그 기사는 바로 민감용 경찰청장이 그날 국회에서 윤중천이 찍은 영월별장 파티 동영상에 나오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다고 발언을 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윤규건은 민정수석실 관계자에게 자, 이 정도면 되겠죠? 라고 글을 썼고 그 관계자는 더 세게 했어야 했다면서 진작 검경이 대립하는 구도를 만들었어야 했다 이렇게 답변을 써서 보낸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윤규건과 언론에서 A씨라고 표현하는 그 민정수석실 관계자가 청와대 근처에서 만난 사실도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난번 대통령이 장자인 김학의 버닝썬 등 국민적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을 엄중 수사해서 의혹을 밝히라고 지시를 했는데 김학의 사건을 대대적으로 이렇게 재수사를 시작한 것이 다분히 기획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동아일보는 3페이지에서도 바로 이 의혹, 즉 김학의 재수사로 버닝썬 윤규건 총경 이슈를 덮으려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을 심층 보도하고 있습니다. 윤규건을 압수수색도 하지 않는 등 미진한 수사에 민정실이 개입한 게 아닌가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는군요. 자, 어제는 윤석열 총장이 윤중천의 원주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한겨레 신문이 보도로 하루 종일 시끄러웠죠. 요즘 다시 윤중천이 뜨고 있습니다. 어제 한겨레 신문 보도, 오늘 또 그 여파가 하루 종일 있었습니다. 거의 모든 언론이 매시간 그 뉴스를 짚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말씀드린 바처럼 그건 아무래도 한겨레가 헛발을 짚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조사관에 있었던 변호사 그리고 또 대구지검 여지검장 이 두 분의 그 증언으로 모든 자료, 수사 기록 그리고 압수된 명함, 전화번호부, 다이어리 여기에 윤석열의 이름은 없다. 이것이 기정사실로 되는 것 같습니다. 자, 한겨레가 짚은 이 헛발 아마도 뒤수습을 하기가 무척 어려울 겁니다. 모든 게 그렇습니다만 한번 신문이 이런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언젠가는 조국 광풍이 그치겠죠. 그때 우리 정치판은 좀 더 성숙해질 수 있을까요? 거짓이 쫓겨나고 진실이 넘쳐날 수 있을까요? 저는 아직은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편한 밤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